예, 3월 2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영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이재명이 일으키는 공천파동, 그 부메랑은 이재명에게 돌아간다. 이재명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검찰발 리스크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재명이 그래도 지금 아직은 이 공천을 가지고 막 그 황제처럼 이제 공천권을 막 휘둘고 있어요. 휘둘고 있는데 최근에 안혁배 거기는 어떻게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랬던데. 거기에 또 공관위에 재심위원회가 있고요. 재심위원회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예. 뭐 어쨌든 위원회가 이제 최고위원 빼고 4개잖아요. 예. 위원회가 많을수록요. 예. 원래 이제 독재 국가의 위원회가 많아요. 아, 맞아요. 이 말은 위원회를 분산시키려면 예. 결국에 이재명이 내가 다 한다. 그렇지. 이재명 1인 독재를 위해서 그렇죠. 위원회를 많이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에 이제 어떤 권한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쫙 분산시켜 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원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안규백 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죠. 예. 우리에게 민주당에게 여전사 3명이 있다 했는데 여전사 3인방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이게 저 동아일보는 모두 양지로 했는데 양지 맞나요? 이게 뭐 지금 이제 양지가 맞죠. 양지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양지하고 흠지를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예. 지금 현역이 상대당이냐. 상대당이 의석을 하나 뺏어오면 그건 험지죠. 그렇죠. 그건 험지죠. 근데 지금 우리 당이 뺏지다. 그럼 양지지. 양지잖아. 간단하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지금 3명이 예. 나가는 데가 전부 이게 국민의힘이 없잖아요. 예. 그럼 양지잖아요. 맞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여전사 3명이 예. 저는 전사한다고 봅니다. 저는 전사한다. 전사가 전사한다. 여전사 3명이 전부 저는 전사하는데 예, 사자가 다르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전사하느냐. 예. 2명은 본선에서 전사하고 1명은 예선 탈락입니다. 자, 본선 예선 탈락 누구? 이현주. 이현주가 이현주의 용인 어디 갔냐? 용인정. 용인정 전략 경선 3인 경선. 이 지역은요. 이탄희가 이제 불출마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누가 가 있냐? 누가 가 있냐면 이게 리틀 이재명이 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현욱 경기 리틀 이재명. 도시공사 사장을 했던. GH. 예. 거기 사장할 때 2,402호. 예. 이재명 옆집을 예. 직원들 기숙사로 해가 수사받고 있죠. 예. 근데 영장이 경찰 청구했다가 지금 보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딸들이 볼 때는 리틀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미는 거예요. 저는 이현주를 이게 왜 사주로 보냈냐. 이래봐요. 아, 예. 이재명은 이제 안돼 이현주는 계력입니다. 아, 이재명에게 이현주는 계력이다. 자기가 오라고 먹을 건 없고. 자기가 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오라 할 때는 뭘 몰랐어. 윤석열하고 문재인이 깐 것만 가지고 예. 오라 했잖아.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현주 행위를 다 조사해봤더니 자기도 갔어. 이재명이 보고 연상구이다. 맞아. 그리고 그게 당신이 대장동 사기꾼이고 조폭이라고 했어요. 그 말까지 했나요? 윤상군 예. 사기꾼 조폭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영입을 해놓고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뭐 물건 없고 계력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그냥 계력으로 너에게 가면 이현욱이가 무조건 개딸들이 이현욱 찍죠. 이현욱이가 이현주 어록을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저는 예선에서 경선에서 이현주는 게 탈락하고요. 그다음에 추미애는 이제 무서운 누나니까 공천을 그냥 준 거잖아 한양갑에. 근데 거기 무서운 누나라서 줬다. 무서운 누나니까 자기 공천을 그냥 준 거죠. 서울에 다 돌려보니까 안 되니까. 무서운 누나 추미애 계력 이현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공천 줬는데 거기 이제 뭐 저는 한양갑에 누가 될지 이용 의원도 나가고요. 이용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창근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추미애는요. 예. 확장력이 없잖아요. 아마 근데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예. 추미애가 자꾸 문재인이 까니까 예. 저는 표가 더 적다 봐요. 그러면 이게 본선에서 죽고요. 그다음에 그 전현희 전현희가 이런데 보수의 진짜 여전사 윤희숙과 붙죠. 여전사네 여전사. 그렇죠. 이 지역이 아마 제일 치열한 접전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윤희숙이 이길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서울의 판세가 한강물이 뻘겋게 물들었거든. 예, 맞아요. 한강물이 그래. 뻘겋게 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서울의 지지도가 높잖아요. 한강 벨트. 예. 그럼 이게 서울은 하나의 지역구거든. 그렇죠. 하나의 지역구다. 예. 저는 윤희숙이가 이기면 그러면 이게 저 좌파 쪽에 뭐 여전사 3명은 저는 전사한다.
이렇게 세 명은 전사한다. 한 명은 예선에서 전사하고 둘은 본선에서 전사한다. 예. 둘은 예선을 안 거치네. 둘 다 전략 공천 받았으니까는.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로 만약에 예선 거쳤으면 예선에서 전사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본선까지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전사하는데 이현주 이야기가 재밌네. 사기꾼, 조폭 이야기도 하고 연산군 이거를 받아서 설훈이 또 이재명한테 연산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욕 안 한 줄 알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만 욕한 줄 알고 데려왔는데 나중에 어록을 살펴보니까는 자기한테는 더 심한 욕을 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는 사지로 그냥 몰아넣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원욱 그러면은 이원욱은 이현욱이죠. 그때 그 초밥하고 막 소고기 막 들어갔다고 의심되는 그 집을 이렇게 그 사원 사택처럼 위장해가지고 비밀 아지트 아니냐 했는데 그러면 이현욱은 이 거물을 끊고 내가 저기 본선에 진출했다 또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전사 3인방은 다 전사한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도 여전사가 있죠. 조금 전에 윤희숙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전사 우리 나경원 그러니까 나경원 여전사 동작을 해서 나경원 여전사가 이수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수진이 물러 빼고 거기다가 이수진이 방 빼고 전현희 넣었다가 추미애 넣었다가 막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안 되니까는 새로운 사람 하나 넣었는데 이 사람은 되나요? 상대가 되나? 지금 이제 류삼영. 예, 머리 좀 요새는 머리 상당히 길었던데. 경찰 출신인데. 이자가요. 네. 경찰대학 사기입니다. 사기. 엄청나게 높아. 네. 근데 계급이 총경이야. 총경이면 공무원 4급입니다. 경찰대 사기면은 엄청나게 높죠. 그 우리 청장한 강신명 청장이 2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 벌써 다 2기가 청장 다 그다음에 지나고. 우리 윤재욱 의원이 1기 아닙니까? 그 1기고 그거는 다 황운하도 1기죠. 다 지나고 국회의원하고 삼선의원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기니까 네. 이자가 이게 워낙 무능하니까 총경에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야 돼. 그렇죠. 나갈 거 그냥 내가 이게 경찰국 신설 반대 총대 매면 나 정치하겠다.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의도했단 윤석열 정부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경찰을 좀 조직 정비를 하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니까는 좀 일부에서 반발을 했어요. 그걸 이제 자기가 막 조직한 거죠. 자기는 이게 어차피 쫓겨날 그러니까. 계급 정년 끝나니까 차라리 내가 깃발 들고 대장하면 네. 그러면 이게 공천 안 받겠나? 이래가지고 이게 저는 정치적으로 했다 봐요. 네, 그렇네. 근데 이번에 뭐 저는 그 동작을에다 공천을 준 거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포기한 카드가 아닌가. 원래는 이제 이 유삼년이가 부산 고향이거든. 부산에 갈라 했는데 안 주고 이제 그 동작에 어차피 버린 카드로 저는 쓰는 게 아닌가. 왜 영입은 해놨는데 어디 되는 데가 있어야지. 그렇지. 그냥 이게 어차피 영입을 했으니까 어디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나경원한테 안 되니 거기에 그냥 버린 카드로 저는 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봐요. 그러니까 전현희나 이 추미애를 제물로 바치기에는 좀 크다, 재물이. 추미애는 제물로 하면 무서운 누나라니까. 무서운 누나라서 안 된다. 네. 추미애가 나 안 갈래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그렇겠네. 전현희도 그렇고. 추미애는 44대 33으로 네. KBS 여론조사에서 15% 차이 났잖아요. 펜앤마이크 조사에서도 한 10%로 났어요. 네. 그러니까 나 안 갈래 하니까는 그러면 이제 안 갈래 하면 그러면 한 사람은 저기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고 한 사람은 경선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데리고 온 게 이제 유삼영 별로 자기들이 이 빚진 것도 없잖아 이재명이 유삼영한테는. 그럼요. 빚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영입인조로 사모가 빨리 영입했잖아. 예. 안 줄 수는 없고. 예. 근데 안 되는 지역은 저는 줬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 정말 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시위를 막 주도한 사람이 류삼영인데 거기 또 여자 존경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있고 이지연 미니스커트 있고 시위도 하고 했던 그 사람도 마포에 공천을 줬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 조정원 의원이 가볍게 잡죠.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총경이야. 총경이면 경찰로 치면 이게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경찰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4급이라니까. 네. 그 위에 이제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총감이 이렇게 4개 더 있잖아요. 네. 군대 저 별. 아마 이제 육사로 가지고 대령도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급수로 치면. 경무관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경무관이 보통 원스타로 치니까는. 제가 보기 미니스커트 입으면 그게 공천 중에 말이 됩니까? 아무런 업적이 없어요. 그거 했다니까요. 다 찾아봤다니까 이제는 뭐 한 게 없어요. 류삼영하고 그거 했어요. 경찰서장 회의 그거 기획했대요.
그러니까 무참여하고. 미니스 건데 그 시위하면 다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공천을 어쨌든 그래서 마포갑에 공천을 줬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신지호 전 의원하고 조정원 의원이 경선을 했는데 조정원 의원이 이 후보가 됐습니다. 그 조정훈가 하면은 자 마포갑은 충분히 이 성산이 이제 생겼다고 보고 마포홀도 지금 정청래 그쪽에 그 진짜 운동권이 갔잖아요. 진짜 진짜 운동권이 하문경 예. 갔기 때문에 이 마포를 비롯한 이 그쪽 그 한강 벨트도 지금 충분히 탈환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하문경 선배는 한마디 그대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예예. 제가 이제 방송마다 비유를 했거든. 자, 민주화 때 누가 헌신했느냐, 그다음에 누가 과실을 누렸냐, 두 가지로 보면 민주화 운동 때 보면요, 계급으로 치면요, 정청래는 이등병이에요. 이등병. 근데 하문경은 사성장군입니다. 하문경은 서울대 산민투 위원장으로 예, 예. 운동권 역사 핵을 건넌 미문화운 증거 거의 거물이에요. 그렇죠. 정청래는 서총련 산하의 과대표더라고. 네, 과대표였죠. 진짜 네. 이등병. 네. 저 사성장군이고. 그럼 이게 민주화도 하문경 선배가 잘했죠. 네. 근데 그 후에 하문경 이분은 이제 횟집 하잖아. 뭐 출마도 몇 번 했다가 그래, 이제 했지, 최근에는 횟집 계속했죠. 그러니까. 근데 정청래는 3번 누렸잖아. 아 그렇죠. 누렸네. 근데 누렸잖아. 아 누린 것과 안 이제 누린 정책 것. 바꿔야죠. 네. 이제는 이제 하문경 이분이 벤치 달아야죠. 정청래 많이 누린 거예요. 많이 해먹었으니까 예.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물러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보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이 마포가 있고 그 한강이 있고 이제 한강 위쪽이 바로 마포입니다. 그 한강 아래쪽은 바로 영등포예요. 자, 영등포는 을이 있는데 영등포 을은 지금 김민석 민주당 김민석이고 박민식 그 전 보훈부 장관이 도전했다가 지금은 빠져나왔고 박용찬이 현재 위원장 MBC 앵커했던 예. 그리고 그 옆이 영등포 을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을 갑이죠. 네. 영등포 갑이 있고 바로 이쪽에 마포 갑이 있고 그 사이에 한강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 영등포 갑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연속해왔어요. 김영주 예. 김영주 현 국회부의장이죠. 민주당으로서 비례대표 한번 하고 여기 3선을 했는데 이 김영주 의원이 얼마 전에 하위 20%에 포함되니까는 탈당을 해서 어제 탈당료를 제출했는데 네. 한동훈 어제 위원장과 만났어요. 오겠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영등포 갑에 출마를 하는 건가요? 그렇다 봐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만나는 식당이 네. 옛날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상민 의원하고 같이 밥 먹던 식당이에요. 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온 이상민 의원하고. 유성을해. 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같은 식당에서 밥 먹으니 행보도 같이 하는 거죠. 뭐 늦지 않게 답을 준다. 아, 그리고 뭐 1,500명 데리고 오겠다고 했죠. 1,500명 당원들 데리고 예. 이제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 하종대 옛날에 방송 채널에 예. 여러분이 뛰고 있는 건 안타깝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저는 전략공천 주지 않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들고 그거 이런 민주당이 이제 김영주를 보수의 여전사로 만든 거는 전적으로 이게 이재명 책임이에요. 아, 그럼요. 아니 자기들이 0점 줬잖아요. 예. 0점 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수모를 겪고 저는 이거는 이제 김영주를 철새를 요구할 게 아니고 0점 준 이재명이 문제다. 그럼요.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이상민을 탄압을 한 이재명의 책임이고 이상민 의원도 본인이 계속 그 쓴소리 하는 사람을 그냥 안 두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재명의 책임인데 그 영등포 갑에 지금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 최현일이거든요. 네. 영등포 구청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은 김영주 만약에 가서 물론 뭐 거기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예비 후보들도 있지만은 만약에 김영주가 전략 공천된다면은 같은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구청장을 하던 사람들이 두 사람 굉장히 친밀할 거 아니에요. 같은 구청장하고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상대 진영에서 총선에서 맞붙게 되는 그래서 간접 포인트가 또 되는 지역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초안지에 예. 제일 유명한 장군이 한신이죠. 아, 한신. 한신은 이제 원래 항우 밑에 있었어요. 항우. 예. 근데 항우가 인재를 못 알아보고 대접 안 하니까 유방으로 간 거죠. 그렇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적진에 있다가 대접 못 받고 이재명이한테 탄압받다가 넘어온 분들 있죠. 적진에서 넘어온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할 걸로 봐요. 4명. 바로 유성을의 이상민, 남양주 병해 조강한 예.
그다음에 시영, 의뢰, 김윤식 시장, 맞아요. 조정식 잡아야죠. 맞아요. 그다음에 영등포갑에 김영주 이런 적진에서 이재명이한테 탄압받아 넘어온 분들이 큰 역할을 할 걸 봐요. 그렇네요. 예. 그 사람들이 또 4인방이 있네. 예. 여전사 3인방 뭐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뭐 허수인데 그러니까는 전향했다고 해야 될까? 상대 진영에서 넘어온. 넘어온 4인방. 예. 그쪽도 정말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 일부에서 조국 진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당 투표를 할 때 교차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부에서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국과 관련해서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정치평론하는 한 사람이 이것은 입시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조국이 배지 달아서 오래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데 입시 비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입시 비리면 왜 파기환송 됩니까? 그렇게 멘트를 했더라고요. 법조인이 아니에요. 정치평론가.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고요. 네. 입시 위조했냐 안 했냐 이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법률적인 해석마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전혀 파기될 거네. 가능성이 없고. 지금 현재 파기될 가능성이 이제 없나요? 유일한 쟁점이 네. 그때 왜 조국이가 컴퓨터 있잖아. 이걸 이게 그 자산 관리하는 김경록 씨 예. 빼돌렸죠. 예. 근데 그 자산 관리인이 컴퓨터를 검찰에 갖다 줬잖아. 갖다 줬죠. 포렌식 하는데 조국이하고 정경심이가 참여를 안 했잖아. 이게 야 자기가 컴퓨터 빼돌려가 맡겨놓고 그럼 이게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 참여 안 했다고 그걸 시비 거는 게 최강욱입니다. 근데 전화비처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는 이미 넘겨준 거잖아 처분권을. 그래서 이제 그 참여 안 해도 적법하다.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 아니다. 이게 판결이 전화비처럼 한 거예요. 이제 조국이는 다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과 독수의 그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독과 독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알죠, 독과 독수. 그러니까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온 과일도 독이 있다. 예. 이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나온 예. 그게 독수 독과입니다. 근데 조국이는 한마디로 꼭 해야 돼서 그 색깔 있잖아 상징. 파란색 이니블루라고도 했다가 강조의 하늘이라고 또 하는. 광주 그다음에 이 백두산 독도잖아.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국이 광주의 하늘하고 대구 하늘이 색깔이 틀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역 감정. 광주 하늘하고 대구 하늘이 서울 하늘이 틀리냐고. 이거 하나. 그다음에 갑자기 독도가 왜 나와? 결국 이 죽창 들고. 죽창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지. 바로 이 반일 감정 선동해가지고 하는 이런 게 이런 분열적인 행동은 좀 그만하고 그다음에 이름도 혁자만 싹 빼가 올려놨잖아요. 그럼 읽어보면 조국 신당이야. 그러니까 혁을 일본에 잘 안 보이는 색깔로 뭐 해놨더라고요. 크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꼼수, 편법, 탈법 이런 걸 일관한 게 조국입니다. 한 번도 이게 조국이가요. 진짜 이게 정도 길로 가는 걸 못 봤어. 이놈은 이게 항상 길 없는 길로 편법, 탈법, 불법 이런 이게 길로 가더라. 이게 조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칼럼을 조금 전에 제가 그 어디 기고할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조국의 또 하나의 범죄가 있어요. 국민 갈라치기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광주 본인이 저번에 광주에 가서 자기 가족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는 걸 5.18과 연결했잖아요. 이제 강주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본인이 부산 가서 기억하실 거예요. 부산에 소주 갖다 놓고 대선처럼 뭐 좋은 데이. 그래서 그때 부산에 출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강주 가서 그렇게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독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그 한일 무역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죽창가 해서 또 국민 갈라치기 막 했잖아요. 그리고 백두산을 한 것도 결국은 이 친북 뭐 이렇게 해서 또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는 뭐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국의 또 하나의 저는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은 그 정도 하시고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금요일마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그 이준석 당이 TK에서 제로 나왔어요. 제로. 이게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33, 국민의힘 40, 갤럽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거. 그전에는 계속 비슷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특히 43대 26.
대전에서도 42대 33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데 개혁신당이 전체 3%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 6%를 얻어서 서울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했는데 대구에서 수치가 안 나와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뭐 TK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개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 여성에서 0% 한번 넣었죠. 아, 맞아. 아, 여성의 0%, 맞다. 대구의 0%. 예. 이게 이준석인데 요즘 예. 방송에 제가 많이 나가잖아요. 예. 방송에서 근데 이준석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 지금- 요즘 잘 안 나오는 좀 안 잘 안 나오는 거 나옵니다. 같네. 아, 지금 조국을 더 다뤄요. 안 부르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문제는 예, 더이 안 지금 이제 부르는구나. 이준석이가 여론조사를 예. 막 여러 군데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디 나가볼까. 예. 근데 여론조사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꽤 들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랬지. 이준석, 음. 너 그 6억 6천만 원가 여론조사하면 안 돼? 큰일 나지, 그거. 그거 빨리 반납해. 아니 그 선관위에서 그냥 기부하면 된다 반납하는 것까지 알려줬거든요. 다 알려줬어요. 예. 반납 되거든요. 예. 그 돈 가지고 여론조사 너 지금 몇 개 돌리냐고. 그러면 자기 이제 그 범법은 아닌데 자기 약속 다 깨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쓸데없는 여론조사 해봤자 이게 갈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 아마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동탄 있잖아 화성. 화성에 이번에 하나가 더 생겼죠. 아, 예, 하나 더 생겼죠. 거기에 이제 그 뭐 이원욱이도 있죠. 이원욱이. 네, 이원욱도. 그다음에 옆에 용인갑에 양향자도 있잖아요. 양양자 간다고 하죠. 반도체. 네, 반도체. 거기는 이제 좀 젊은 층이 많거든요. 예. 아마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 말로는 뭐 반도체 벨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이제 고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까요? 지금 이게 비례는 이제 뭐 돌아올 수 없는 비례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 비례는 그 김종인한테 줘야 되나? 그 김종인의 외손자가 있잖아요. 외손자. 아. 야, 김종인도 너 외손자 주면 안 돼. 대학생. 그럼요. 외손자가 설득에 들어왔다잖아요. 김종인 외손자 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준석이는 뭐 당선 될 지역은 전혀 없고요. 예. TK는 뭐 어림도 없죠. TK는 오히려 이제 뭐 저는 화성 쪽으로 이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마 이제 그 지역구는 저는 전멸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 비례도 조국이한테도 많이 밀립니다. 아, 그렇겠네. 지금 상황은 예. 그래요. 예. 따라서 이제 이번 선거가 예. 바로 이제 이준석이가 마이너스 4선이 되면서 정치권에 영구 퇴출되는 예. 이번에 저면 이제 누가 이준석 이야기하겠어요. 예. 예. 뭐 저는 이게 영구 퇴출되고 또 이게 악재가 하나 생겼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이분이 성접대. 가입했다니까. 어디에? 이준석 당에 정당 가입했다니까. 아, 왜요? 제가 이게 제목 보고 김성진이가 이준석이하고 손잡았나? 예. 원래는 이게 무고로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성상납. 예. 예. 근데 봤더니 조롱하기 위해서 아. 이준석 당이 아무나 받아. 아무나 받아. 아무나 다운받아가 가입할 수 있게. 옛날에 보면 막 열몇 살도 가입하고 맞아요. 군인도 가입하고 예, 예. 정당법 고발당했잖아. 탈당하는 법 안 가르쳐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롱하려고 가입하고 후원금까지 냈더라고. 1,8원? 1,8원이 의미가 없잖아. 2013년도에 성접된 거. 아. 2013원. 그거 이준석이 저는 항상 이게 조사하고 있어요. 강신업 변호사가 내가 친하니까 강신업이가 대리했거든. 아, 그래요? 이게 기사가 잘 안 났는 모양이에요. 선배님 나못 모르고 지금 이게 그것도 이게 무고 빨리 기소해야 되니까 지금 이준석한테 상당히 악재가 많습니다. 아, 그렇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명의 이 씨가 정식 끝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 이준석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명 이 씨는 어떻게 될까? 이낙연. 이낙연인데 저는요. 예. 정치 분석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적과 동지의 구별이에요. 독일의 칼 슈미트가 적과 동지의 구별이 정치에 제일 중요하다. 예. 저의 적은요. 주적은 이재명과 이준석입니다. 누구의 적은? 저. 예. 서정욱 변호사의 적은? 주적은 예, 이재명하고 주적은, 예,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다. 예. 이준석은 이제 보수표를 예. 잖아. 이재명은 이제 당연히 청산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적은 동지를 봐요. 저는 이제 이낙연하고요. 이낙연 동지를 봐요. 동지라기보다 밀어주는 거지. 그렇지. 왜 이재명 걸 뺏어가니까. 그렇지. 뭐 근데 커도 얼마 못 클 거니까. 지금 조국도 욕 안 하고 싶어. 왜? 이재명 민주당 거 뺏어가는 거야. 조국도. 그런데 조국이 확 크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이재명 걸 많이 뺏어가면 일단 이재명이 주적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낙연은 좀 힘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광주 서구 언로 나갈 것 같아요. 그 양양자. 지역구.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많이 미약하긴 하지만 저는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이삭들이 많거든요. 예, 예. 예, 이재명이가 공천을 개판했잖아. 예. 그러면 이게 잘 이삭 좀 주가지고 예. 호남에서 예. 이렇게 해야 돼. 예. 저 영남의 안동 이재명이가 우리 호남 사람 다 죽인다. 이렇게 좀 지역 감정을 약간 자극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게 이낙연이 호남 민심은 미워하거나 저 어디 가서 맞고 갔네. 뺨 맞고 온 거 아니 이재명한테. 그렇지. 그러면 이게 조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낙연이 힘내라고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총선이 다가오니까는 이게 어떻게든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뿐이 아니라 국민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조국하고 이낙연까지 잘해라 하고 응원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2일 보내드린 서종영의 법대로는 여기서 마치고 일주일 후 토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